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평행선을 달리던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이렇게 총파업을 면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을 했을 겁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총파업 90분 전에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또 투표는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유보가 된 것인데요. 청와대는 삼성전자의 노사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 신설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영업이익과 관련된 용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해서 직업 상환선도 폐지됩니다. 이 부분은 노조 측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과급의 60%는 메모리 사업부, 지금 큰 흑자를 내고 있는 메모리 사업부로 먼저 배정이 되고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메모리, 비메모리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흑자 사업부가 100% 공통 이 기본 지급을 받는 식이라면 적자 사업부는 흑자 사업부의 100% 중에서 60%만 좀 줄여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이건 1년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좀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는 최대 지금 흑자를 내고 있죠. 최대입니다. 6억 원의 성과급 가능성. 모든 사람이 아니라 최대로 받는 사람이 한 6억 원 정도의 성과급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이 성과급 제도는 이제 10년 유지하게 되고 영업이익 달성 조건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달성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면서 K민주주의의 저력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렇죠. 정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 타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큰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장관의 주재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의 잠정 합의, 잠정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이 노조원들의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합의가 관철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27일 사이에 합의안이 이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 삼성전자의 노사 이 갈등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노동 3건은 몇몇의 이익을 위한 무력이 아니다. 일부 노조의 단체 행동은 적정한 선을 지켜야 된다. 경영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회사 이익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의 몫이다.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제도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계속 회사 측하고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영업이익을 넣을 경우에 이런 건 경영 원칙에도 상당히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이 민감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은 영업이익 배분 제도와는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조정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서 최종 타결이 됐습니다. 네. 또 최근 문제가 된 마케팅 논란도 짚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박종철 열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냐 강한 우려를 나타냈어요.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민주화에 대한 우롱이지 않습니까? 조롱이지 않습니까? 희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민주화 항쟁 모욕은 심각한 문제다. 네. 인간 사회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상식에 선이 있는 것이고 금도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박종철 열사 관련 광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 있었던 광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6월 민주화 항쟁 모욕, 조롱하는 광고,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형사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청와대는 역사 왜곡을 발본색원하겠다. 철학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적 공분이 있는 상황,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이 돼야겠습니다.